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생각을 하던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물론 뭐 농담 반이고 진담 반입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은 1년에 딱 하룻밤, 최소한 1박 2일 정도는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하루, 그러니까 1년에 하루 정도는 혹한기 훈련을 겪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장구류 같은 데서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일반 징병된 병사들이 쓰는 그것과 완전히 현역들과 동일한 걸로 똑같이 사용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점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숙련도 또 군사 장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건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군사 훈련들은 다 건너뛰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게 해준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 추운 겨울에 한국 군대의 현역 장비가 얼마나 빈약하고 참담한지 직접 그 체험을 국가 경영의 윗대가리들이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밑에 바람이 술술 통하는 그런 A형 텐트를 쳐놓고 20년, 30년 묵은 빈약한 모포 한두 장에 의지하면서 야영하고 노숙하는 그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대한민국에 뭐 한 2, 3급 이상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싹 다 이런 거를 한번 1년에 하루 정도 별거 아니잖아. 뭐 힘든 노가다 시키는 것도 아니라니까. 단지 한겨울에 바깥에서 1박 2일 혹한기 훈련 잠이라도 자보라고. 그걸 제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 나라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한국의 1년 계절 변화와 한겨울 추위가 얼마나 이 나라가 기후적으로 혹독한 나라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겨울에 그 산 속에서 따뜻한 열원 하나 없는 상황에서 맨몸에 빈약한 장비로 한국의 그 한겨울에 단순히 바깥에서 하룻밤을 버티거나 수시간 이상 보초를 서면서 가만히 있는 행위만으로도 얼마나 그게 춥고 고되고 길고 그 하룻밤이 힘든 것인지, 이런 거를 직접 겪어봐야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빨리빨리 개선되고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십 년째 똑같은 꼬라지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2년 버티다가 나가면은 끝이고, 윗대가리들은 그런 고통을 겪을 일이 없으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안 바뀌는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나 뭐 한 몇 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은 1년에 무조건 하루 1박 2일의 혹한기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국회의원들이나 벼슬아치들이 해마다 혹한기 훈련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진작에 충분한 수준으로 배정해 준 지가 언젠데 이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느냐. 훨씬 좋은 민수용 사제 텐트라든지 침낭 파카 방한 장비도 저렇게 많고 성능도 좋은데다가 가격도 저렴한데 아직까지 군대가 이런 꼬라지의 장구리를 쓰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거 예산 다 어디 갔냐고. 아주 그냥 국회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국방부 장차관들 불러다가 혹한기 시즌 올 때마다 그 늘다리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할 때마다 아주 구석구석 조져놓지 않겠어요? 난리가 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들이 그 불편을 겪어봐야 그게 바뀐다니까. 국회의원들이 직접 20kg 내지 25kg 정도의 완전 군장을 메고 단 5km, 10km라도 완전 군장 행군을 해봐야 군화가 개선되고 군장이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북쪽 끝으로 쭉 올라가면은 어떤 공간이 나옵니까? 민통선이 나오죠.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구역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부터는 검문소를 통과해야지만 좀 더 북쪽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현역, 그러니까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우리도 이제 민간인 신분이니까 거기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신분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민통선의 검문소를 통과해야지만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민통선보다 북쪽으로 가면은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38선 그 기나긴 이중철조망에 대한민국 동과 서로 끝없이 이어져 있는 그 철책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중철조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철책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감시초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GOP라고 부르는 소규모 부대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GOP로 물자가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당연히 지상도로를 따라가지고 육로로 물자들이 들어갑니다. 뭐 아주 드물게 공중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지만 99%는 지상으로 운반을 하는 거죠. 그 지상도로를 따라서 육로로 트럭으로 병력과 물자들을 그 최전방에 그 고생하는 감시초소 병력들에게 물자를 대줍니다. 자, 그런데 이 시멘트 도로 꼬라지가 어떠냐면은 관리 상태가 정말로 개판입니다. 군데군데 파이고 깨진 도로가 수두룩해요. 차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차가 깜짝 놀랄 정도로 상하 좌우로 극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사람 머리를 박는다니까요, 차에.
오죽하면은 경험 많은 선임병들이 뭐 사실 이거는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군대에서. 오죽하면 경험 많은 선임병들이 동승한 후임 병사들에게 반드시 이제 휴대하고 있는 총구의 끝을 내 손으로 주먹으로 감싸 쥐고 있으라고 합니다. 총구를. 왜 그러냐면은 총을 그냥 멍하게 세워둔 채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총의 뭐 한 중간 부분, 허리 부분만 쥐고 이렇게 멍하게 이동하게 되면은 그 차가 심하게 덜커덩거리는 순간에 그 딱딱한 쇳덩어리가 그대로 무방비 상태의 내 얼굴을 갖다 때려버리면서 심하게 다치거나 이빨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그렇게 옛날에 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길꼬라지를 보면서 우리나라 그 전방 지역의 길꼬라지를 보면서 병 생활을 하던 그때 그 시절에도 속으로 한숨을 쉬고 욕을 바가지로 했던 사람입니다. 자, 길꼬라지 좀 이게 보라고. 이딴 게 무슨 전술도로냐고. 이게 분단 국가의 휴전 상태, 전쟁을 대비해 놓는다라는 군부대의 꼬라지냐라고 제가 욕을 바가지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했었습니다. 자, 당연히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최전방에다가 왕복 10차선으로 뚫어놓으라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장비와 물자, 병력의 이동이 원활할 정도는 돼야죠. 최전방 지역에 자기 지역을 주로 다니는 숙련된 운전병들은 그게 또 그 나쁜 도로가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심하게 파여있는 포인트들을 기억해가면서 좀 피해 다니고 최대한 조심조심 이렇게 운전을 하는 요령이 붙기는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운전을 하면은 그런 게 또 더더욱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상식만 가지고 한참 만에 타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 멀쩡히 운전할 줄 아는 분들인데도 도로가 너무 나빠서 정상적인 운행을 하거나 그 가파른 어떤 경사로를 올라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부지기수입니다. 도로가 군데군데 파여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또 작은 흠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 덜커덩거리면서 차가 요동을 칠 정도의 어떤 그걸 말하는 건데 이런 거는 손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1년 365일 내내. 유사시에 최전방이 무슨 일이 터지고 최전방에 무슨 일이 터지고 전방으로 대량의 전쟁 물자와 포탄과 장비와 탄약을 실어 나를 일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쳐봅시다. 그따위 도로 사정에서 과연 원활하고 충분한 속도로 트럭들이 왔다 갔다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를 수가 있을까요? 식량을 갖다 대줄 수가 있을까? 내가 의문이 들더라니까. 자,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유명한 독일의 장군이었던 롬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지휘관은 명령을 내리는 게 지시하는 게 1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나가가지고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90%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능동적으로 일을 하세요. 좀 그런 빛나는 자리에 가면은 최소한 어떤 나를 뽑아준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에 갔잖아요. 한평생 엘리트 코스 밟아왔던 고위공직자들 최고 대한민국 끝판왕 인재들도 당신들 앞에 벌벌 떨잖아. 조금만 능동적으로 하라니까. 아, 또 뭐 시멘트 도로 메꾸는 게 국회의원 업무는 아니지 않냐 이런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논점 뭔지 알잖아. 요컨대 조금만 능동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어떤 대정부 질문을 하고 비판할 부분을 비판하면은 그것 가지고 국회 욕하는 사람 없다니까. 정말로 최소한만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윗대가리랍시고 가끔씩 전방지역에 시찰 가가지고 군부대를 방문하고 하는 게 원래는 그런 일을 하고 현장 실태를 파악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들뻘보다도 어린 군인들을 데리고 목에 힘주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계급장이 있다라고 급식판에 밥 한번 털어먹고 방송국에 보여주기용으로 탁구 같은 거나 한판 애들하고 치면서 단체 사진이나 찍으라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에 힘주라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 개같이 굴리면서 운동장에 풀 한 폭이 있나 없나 뽑고 계단에 먼지 한 톨 있나 없나 감시하고 그런 거 보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굵직굵직한 거, 내가 세세한 걸로 트집 잡는 게 아니라니까. 굵직굵직한 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둘러보고 확인을 해주라는 거예요. 유사시에 물자와 병력이 운송될 그런 전방 지역의 주요 전술 도로 꼬라지가 어떤지 니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한번 불시에 점검을 좀 해보라니까. 애들이 각자 맡은 보직대로 특정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원래 군대라는 곳이 좀 고된 부분이 있는 곳이지만 최소한 한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버틴다라고 상간 오지에서 그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면 그 병사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장비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국회의원 당신들 너희들은 과연 그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국의 혹한기 계절의 1박 2일을 버틸 수가 있는지
애들은 그거 5일, 6일, 7일씩 버틴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너희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한밤중에 그 산에서 그런 야영을 할 수가 있겠는지 그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라는 거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시콜콜 잡다한 것에 간섭을 해가지고 작은 걸로 아랫사람들을 쥐잡듯이 붙잡으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군대로서 본질적인 부분과 고난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훈련 내용 외적으로 사람이 힘들고 고단하다면 그거는 문제 아닙니까? 겨울에 아무리 껴입어도 옷이 춥고 수통이 더럽고 텐트나 모포 같은 것들 바람이 술술 통한다든지 구멍이 뚫리고 찢어졌다든지 기본적인 장비의 수준과 질이 한없이 낡아 빠졌다면 이런 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또 국가에 돈이 없으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충분한 예산을 내려줬는데도 현장에서 일선 병력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구류는 20년, 30년 넘은 게 기본이라면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병사들이 불편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치권의 본인들이 조금만 직접 체험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보기 바랍니다. 조금만 능동적으로 움직이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면은 보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개선 방안은 아주 쉽게 반드시 나올 수 있기 마련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